안녕하십니까? 이번 영상은 오늘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 중에서 그 임대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이 부분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. 임대인에 관한 부분과 세입자에 관한 부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그걸 합쳐서 이번 영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전에 보도자료가 나온 내용이라서 급히 작성을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내용을 보면 일단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을 임대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래 소득세를 과세합니다.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또 단서가 있어요.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한 채라도 그것을 임대하면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 소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세를 상당히 많이 감면해 줬는데 이게 금년으로 끝나는데요. 이 감면 기간을 연장을 했다는 소식. 그 다음에 세입자의 경우에 월세를 내는 금액의 상당액을 각종 근로소득세죠. 가금세에서 공제해 주는데요. 이것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갖고 원리금을 상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소득 공제 금액도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주택은 아니지만 상가와 관련돼서 착한 임대인의 그 임대료를 깎아줬을 때 세금 공제해주는 제도 있잖아요. 그 제도도 원래 금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연장이 됐습니다. 하나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에는요, 원래 어쨌든 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세금을 냅니다. 주택 임대소득세를 내는 거죠. 그런데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임대소득세를 과세 안 해요. 두 채 이상 갖고 있을 때만 임대소득세를 과세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. 한 채라도 그 한 채의 기준시가가 고가주택 개념인 9억을 초과하면 임대소득세를 과세합니다. 그런데 고가주택의 개념이 양도소득세나 종부세에서도 9억에서 12억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임대소득세도 거기에 맞춰서 9억에서 12억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. 그러니까 기준시가 12억 이하, 시가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되겠죠. 그런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다가 이것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9억에서 12억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. 이렇게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현재 이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.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소득이 나오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되죠. 그런데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이 6억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이고 그 다음에 매년 5% 이하로 임대를 올리는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한 주택이라면 내야 될 소득세에서 상당한 부분을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. 하나를 임대했을 때는 이 단기 임대는 30%, 장기 임대는 70%까지 75%까지 공제해 주죠. 두호, 2호 이상 임대했을 때는 단기 임대는 20%, 장기 임대는 50%까지 공제해 주는데요. 요게 원래 금년 말까지만 적용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금년도 임대소득은 내년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내년 5월 달까지 이게 적용되는 건데 요거를 1년 더 연장을 3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2025년 그 12월 31일까지 임대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준다. 내야 될 세금의 75%까지 감면해 주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감면을 해 주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 세입자가 월세로 살게 되면은 그 월세를 매달 내야 되는데 그 월세 내는 금액의 상당액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. 근데 이게 굉장히 커요. 보니까 굉장히 큰데요. 첫째로는 그 대상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저임금 소득자죠. 여기서 저임금 소득자는 월 소득이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. 예. 또는 급여
작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걸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만 대상이 되는 것이지,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반드시 무주택자라 해야 돼요. 예. 주택이 없으면서 남의 집에 세 들면서 월세로 살고 있는 중급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이런 사업자가 되답니다. 공제액은 두 가지로 나눠서요. 월급이 5,5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종합소득 금액이 4,500만 원 이하인 이런 사람은 원래 12%로 공제했는데 요번에 15%로 그걸 확대해 줬어요.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사람, 그러니까 총급여가 5,500이 넘어가면서 7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,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4,500만 원이 넘어가면서 6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, 요런 사람들은 원래 월세 지출액의 10%를 공제를 해줬는데 요번에 12%를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, 만약에 5,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월세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냈다면 100만 원에 12%니까 12만 원씩 세금을 공제가 되는 거죠. 그러면 1년이면 144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. 근데 그거를 15만 원으로 했으니까 이제는 18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겠죠. 100만 원씩 냈다면. 그런데 이 세금은 총액이 750만 원으로 한도로 하는 거니까 750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월세를 한 500만 원? 500만 원이면 15%면 650만 원이죠. 650만 원 12달이면 700 되네요. 거의 한 500만 원 정도를 내는 사람까지 혜택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이 좀 올랐다.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크죠. 세금으로 뭐 100몇십만 원, 200몇십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요. 그리고 이렇게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뭐 보증금을 적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죠. 보증금을 절반, 나머지는 월세로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, 어쨌든 또는 뭐 전체를 다 보증금으로 살고 있는 전세입자가 있고요. 이분들이 원리금을 상환할 때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의 40%를 이거는 세금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소득으로 공제해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과세 표준으로 공제해 주는 거니까요. 본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년에 1,000만 원을 냈다라고 하면 1,000만 원에 40%를 공제해 주는데 40%면 400만 원인데요.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400만 원을 공제 받아야 되지만 한도가 300만 원이라서 30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. 그런데 이거를 연 4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. 그래서 원리금을 1,000만 원을 낸 사람은 한도까지 다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을 했을 때에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만약에 20% 세율이다. 그러면 400만 원에 20%는 얼마죠? 80만 원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세금으로는 한 80만 원 정도 이득을 본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한 임대인인데요. 착한 임대인은 주택은 아니고 상가와 관련된 거죠. 그러니까 상가를 임대를 할 때 그 임대료를 연 5% 이하를 이렇게 올려주거나 아니면 또 깎아주는 경우가 있죠. 그런데 만약에 임대료를 지난번에 받는 것보다 더 많이 깎아줬다라고 하면 그 깎아준 금액의 70%를 세금으로 공제해줘요. 그러니까 100만 원을 깎아줬다라고 하면 정부가 70만 원을 보조해주겠다라는 겁니다. 보조는 내야 될 세금에서 빼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런데 그 임대소득 금액이 굉장히 크신 분은 70%가 아니라 50%만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. 근데 이 제도가 이 금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년도 소득세 신고할 때까지만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제도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세입자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이 다 100만 원씩 내가 깎아줬다 그러면 한 달에 1,000만 원씩 깎아주게 되죠. 한 달에 1,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천이 되는 겁니다. 1억 2천이니까 70%면 거의 8,400만 원을 세금을 깎아주게 되는 이런 것이 되겠죠. 그런데 요 제도가 내년
말까지만 금년 말까지만 적용하는데 내년 말까지로 이렇게 연장해서 적용해준다. 이런 제도입니다. 이때 주의할 거는 임대인은 상가 임대 사업자지만 세입자는 반드시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.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법을 보면 이 근로자 숫자로 계산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근로자 숫자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세입자가 5명 이상이 되면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5명 이상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